将有能量的，将准时的，讲到10:40，准的，很守规律的，来到现场，真的是要给瑞威还有在座每一位一个热烈的掌声。所以欢迎你们来到我们的我明白的这时候8个语言这样子来翻译的话，分分钟他会用几分钟的时间来去得到这个掌声。其实，在每一个国家，我们听到的瑞威所有的国家。每一个当我们去讲到那个国家的领导人的时候，通常回来的跟所听到的都是说这个领导人的改变有多大，这个领导人有多大的团队，多好多好。但是讲到这个国家的时候，管理层是从他面对的问题来了解到这个领导人的，就是说他所面对的，从他第一天在瑞威的时候，比刚才我们第一位讲师 Havel 所分享的难最少10倍，听清楚10倍。因为如果还记得的话，那时候公司去到韩国这个地方，第一场的会议接近差不多2000人，人多到有些是还是坐地下的。单那次第一次的会议里面，就有一群的警察，就是说一讲错话，听到分享，我们管理层分享到，都 Kenny 分享的，还有领导人分享的，只要听到一点点错的，就马上就会被抓进去监牢。所以可以想象中，这所有他面对的问题，其实他可以说把他整个团队火掉的。但是给这位领导人的坚持，他把所有的问题变成答案，把所有的问题变成能量。有今天目前经过这么多的风风雨雨，目前他也是我们的 Team Supreme Pegasus 5。好，来，我们以最热烈的掌声来欢迎我们的 Jennifer 来跟我们分享这个珍惜瑞威特辑。사랑해요. 여러분 간식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회사에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제가 맛없게 먹은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우리 림부롱 회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오늘의 강연자다 보니 제가 가장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티타임을 가졌거든요. 회장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리 사장님 계셨고, 그리고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셀레스 사장님이 있어서 그냥 얼굴을 빤히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이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 2018년도 연말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정보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 그랬냐면 사실 나이가 젊지만 저희 어머니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20대 초반에 처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더 이상 비전이 아니다. 왜? 현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만 있지 현실로 그 비전을 가져올 수 없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2018년도 연말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정보를 또 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로, 아니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 비즈니스를 알아봐야 된다고 흥분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냥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던 그 자리에 일본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제품을 가지고 유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갔던 그 자리에서 제가 시각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일본도 사실은 공식적인 오픈을 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OPP 세미나가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품의 체험담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세미나에서 제가 느꼈던 건 저 정도의 제품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물류,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물류, 매번 파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연결해 놓으면 저절로 팔려나가는 제품력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자세로 제가 시각이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회사를 알아보고자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디요? 아까 파벨이 갔던 싱가포르로 저도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저한테 너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10주년 이벤트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요. 10주년 이벤트에 7만 명의 인파에 정말 너무 압도당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인파보다 훨씬 많은 7만 명이라는 인파가 정말 제가 느꼈던 건 개미떼들이 입장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요? 블랙수트를 입고 막 줄 서서 다 들어가는 모습이 개미떼들이 뭔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7만 명에만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리더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이 비전을 또 느낍니다. 대체로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조직은 뭔가 달랐어요. 굉장히 젊었고 젊은 것뿐만 아니라 이벤트장에서 보여진 그 열정, 정말 저한테 잊지 못하는 10주년 이벤트인데요. 그날 마치 저는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7만 명이 야광봉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유명한 중국 가요인 줄 알았거든요. 7만 명이 떼창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유명한 노래다, 되게 유명한 가수가 불렀나 보다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게 우리 앞자리에 계신 리더분들이 했던 스피치 내용을 가사화하고 그리고 회장님께서 작곡을 한 노래를 우리 회원들이 야광봉을 흔들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우리 회사 노래를 제가 매일 아침 화장을 할 때마다 기부여 차원에서 마인드를 업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조금 뱄어요. 이 웃어요 나은이 웃어채 진이 백장과도 빵빵이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조리 사장님의 부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항상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정말 동기부여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정말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스피치 문구가 우리 메이양 사장님이 하셨던 스피치예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꿈은 꿈이지 현실화시킬 수 없었거든요. 제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근데 이 회사에서 모든 리더들이 이 비즈니스를 알아봐라, 이 제품을 알아봐라, 그러면 현실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멘트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가기 시작합니다. 보름이 멀다 하고 또 가고 파벨이 했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싱가포르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제가 단순히 이 제품을 갖다가 날리는 일이 아니라 제품을 이미 가져와서 먹어보니 기적 같은 체험담들은 이미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문화를 배워야겠다, 시스템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이런 이벤트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족한테 이 정보를 줬던 일본에서 세미나가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팀원들하고 이벤트장을 가자고 하죠. 근데 이벤트장 가져가면은 팀들은 반응이 어때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내지는 해외까지 못하고 갑니까? 그냥 가서 듣고 와서 얘기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요. 중에 정말 저랑 저희 어머니 그리고 5명의 파트너분들, 우리 파벨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7명이었어요. 뭔가 통해. 7명이서 일본의 세미나를 찾아갑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7명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통역사를 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통역 기계를 인내를 합니다. 대여를 해서 그 무거운 통역 기계를 가방에 메고 이벤트장에 찾아가죠. 이벤트를 하기 전날에 제가 찾아갔던 도쿄 지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아주 사실은 큰 타이틀이 아니었죠. 저 3스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또 지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팀들하고 7명이 갔던 그 자리에 갑자기 저한테 와보라고 해서 안에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일본 지사장님이신 에릭 사장님이 저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지사장님을 내가 만나다니 말도 안 돼! 거짓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에릭 사장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에릭하고 1시간 정도일까요? 그냥 간단한 토크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되냐? 사는 곳은 어디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와중에 테이블 앞에 에릭이 뭔가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종이 한 장을 보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종이를 저도 뭔지 관심 갖고 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제니! 그리고 제 계보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 조직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오마이갓!
어떻게 회사의 임직원인데 한 명의 회원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지. 사실 이런 조직들을 보고 뭔가를 알아본다라는 거 스폰서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온라인 스폰서 맞지 않나요? 스폰서들과 같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들여다보는 어떤 하나의 계보도 같은 걸 에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전 굉장히 사실은 감동을 했어요. 아, 이 회사는 뭔가 다르다. 리더들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에릭 사장님이 미팅을 하다가 혹시 시간이 되면 며칠 뒤에 싱가포르를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죠? 무조건 갑니다. 왜요? 뭔가 가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흥분했어요. 엄마랑 둘이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가는 그 비행시간 6시간 반 비행시간이 정말 6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잠도 안 자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인가? 우리 회장님 만나는 건가? 말도 안 되죠? 회장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 회사의 조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본인보다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누구를 만나는 건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흥분됐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찾아갔던 그 자리에 너무나 젊은 남성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싱가포르 다니면서 막 봤던 분이에요, 몇 번. 싱가포르 매니저 브리치.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 젊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발전부서의 부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드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사장님을 내가 만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와,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그때 나눴던 한 2시간 정도의 미팅에서 제가 보였던 태도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뭔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었던 열정,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하나를 그 자리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미팅이 끝나고 아이들한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았죠. 통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 그날 아이들한 지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에 가서 할 일이 생겼다. 한국어가 되는 직원을 뽑아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던 건 그 짧은 미팅 시간에 회사가 원하는 건 앞으로 250개국 전 세계를 오픈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3스타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한국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미팅으로 되는 직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저는 이 조직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250개국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픈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확신을 제가 얻게 된 거죠. 이 두 분의 운명적인 우리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회사에 대한 확신, 깊이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신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빨리 진행됐을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한 달 반 정도 됐을까요? 한 달 반, 2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아이들한 지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지사장님이시죠. 예전에는 부사장님이셨고. 싱가포르의 지사장님인 아이들한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한국에 갈 건데 한국에 있는 리더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 몇 명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몇 명을 불린다고 해야지? 1000명? 1000명이라고 했다가 500명 하는 거 어떻게 하지? 일을 하다가 제가 500명을
들여오겠다 라고 하니 아이들한테 주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말이 없어도 된다. 10명, 20명이어도 우리는 찾아갈 거니 리더들과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라. 아니다. 10명, 20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한국에 리더들이 많다. 정말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리더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인원수를 늘려달라. 그러면 명단을 보내줘라. 그래서 명단을 보내기 시작했죠. 500명, 800명, 1000명. 그 전날 내일 이벤트가 있는데 1200명의 명단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행사 당일날 1800명이 온 거죠. 중요한 건 좌석수가 900석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와, 900석밖에 안 돼서 입구에서 들어오질 못해요. 심지어 좌석이 부족해서 바닥에 앉았어요. 전부 다 회원들이 이 바닥에 앉은 거예요. 그날 제가 놀랬던 건 사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가토케니 부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우와! 우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부회장님을 유튜브에서나 봤지 이렇게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현장에서 부회장님을 볼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부회장님이 올라오셔서 무대에서 첫 마디 했던 게 한국의 회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처음 만나는 이런 교섭회에 회원들을 멀쩡한 의자에 앉힌 게 아니라 바닥에 앉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번 이벤트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시간을 준다면, 기회를 준다면 다음 이벤트부터는 더 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날 회사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께서 하시는 그 스피치를 많은 동기부여, 많은 확신을 갖고 이 비즈니스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조직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건 조직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요?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매출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서 승부 없는 분들이 이 OPP 자료를 공유하고 애프터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방출되다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가 활성화는 됐지만 사실은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회사에서 저한테 한국에 특별회의가 있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의 탑 20인을 초대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탑 20인? 그때 당시에 한국의 탑 20인은 쓰리스타입니다. 여러분, 이 쓰리스타들이 호텔에 모여서 무슨 회의일까 너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뭐를 봤냐면요, 불에 비친 뒤쪽에서 누군가 오는데 그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보고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요? 유튜브에서나 봤던 우리 회장님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나와! 뒤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나 호텔 직원들이 기절할 뻔. 그리고 나서 회장님과 너무 반갑게 만나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너무 정말 흥분됐어요. 근데 이 시민은 진짜 뭔가 다 합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에 와, 드디어 회장님이 오셨다. 흥분된 상태였죠.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숙연해졌죠. 너무 어휘됐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왜요? 회장님 첫 말씀이 그거죠. 사전 영업에 걸렸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전 영업. 한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영업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규칙 같은 게 있죠.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황에 엄청난 사실은 조직이 확장이 되다 보니 저희가 사전 영업에
됐던 거죠. 시비가 붙은 겁니다. 말 그대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폴 사이트를 검색을 했는데 이 자료를 다운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면을 띄우셨는데 그 화면이 바로 우리가 한국식 버전으로 만들었던 우리 회사의 OPP 자료였어요. 회장님의 사진도 올려놨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올려놨고요. 비포 애프터도 있었고요.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만들었던 그 자료를 회장님이 떡하니 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미 감지했기 때문에 20명이 전부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죄진 사람처럼 숙연하게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하셨던 그 첫마디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뭐라고 혼내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내키기는커녕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자신의 사진도 있더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한 걸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 타이핑 하나하나 치는 이 내용이 쉽게 순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 그리고 심지어 기승전결이 완벽하더라. 비포 애프터까지.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너무 감동받았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SNS상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는 여지없이 사전 영업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장님께서 그날 하셨던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지금과 같은 행동력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은 정말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많이 벌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을 거라고. 왜? 건강이 이로운 제. 그런데 딱 1년만 그렇게 할 거라고. 1년 뒤에는 이 회사를 한국에서 보지 못할 거라고. 첫 번째 선택입니다. 1년 동안만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회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어떻겠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시간을 준다면 이 회사가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이 간다고 해도 우리 한국팀과 가족이 돼서 같이 이 비즈니스를 영원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시간을 회사를 믿고 줄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20명 모두 우리는 두 번째 수제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회사를 믿고 우리를 기다리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자리에서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날의 약속이 좀 다른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왜요? 회장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드디어 조금 있으면 이 회사가 정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선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많은 경쟁자가 있지 않은 이 시장에 나 스스로가 선점을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는 알바생까지 모집을 해서 SNS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조직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매출은요, 회장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2배, 3배가 더 떴어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배웠던 거. 그러면서 SNS에 더 폭발적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 말 그대로 이 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가져오면서 세관에 문제가 되죠. 안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품을 세관에서 뺏기기 시작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조직이 확산됐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쓸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세관에서 제품을 다 뺏기고요. 뺏기기만 했을까요? 벌금이 나오고요. 벌금만 나왔을까요? 한국의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이 회사가 법적인 밀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회원들의 실수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법적인 이미지,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한국에서 큰 이슈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왔던 건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팬데믹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외의 것이었죠. 코로나라는 이 상황. 정말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오랜 동안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정말 한국 분들 머리 좋거든요.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빠르기로 말하면 전 세계 넘버원을 아마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좋고 빠른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회사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런 강력한 플랜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가서요.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마케팅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한국형 리웨이가 나왔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리웨이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한국형 리웨이를 우리가 짜자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면서 조직이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너도 나도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말 그대로 조 짜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 비슷한 제품은 있을지언정 비슷한 마케팅 플랜은 있을지언정 그 회사에는 민문홍 회장님이 안 계세요. 그게 천재 아닌가요? 회장님이 계시질 않아요. 우리 회사의 임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카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흉내내서 비즈니스가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회장님이 해오셨던 10여 년의 역사 정말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남다르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제품이 좋아서? 죄송하지만 제품은 자고 일어나면 좋은 제품 또 나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정말 독보적이고 정말 대단한 과학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진보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는 한 좋은 제품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제품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케팅 플랜이 훌륭해서? 물론 훌륭합니다. 너무나 강력하죠. 정말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보상 플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랑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임원진들, 우리 회사의 철학, 밀프로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철학이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한국에 대단히 많은 사실은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회사들로 이동을 해서 옮겨갔어요. 근데 여지 없었어요.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6개월 만에 끝나고요. 1년 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 라는 생각을 했죠. 정말 쉽지 않은 그 코로나 상황이 우리 팀한테는 큰 여러 가지 난제가 옵니다. 가장 큰 난제는 뭐였냐면 사회사로 이동하기 위한 리더들의 명분 쌓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걸 리웨이가 좋다고 했는데 새로운 한국 회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나름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명분을 여러 가지 루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확대시키면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직 간에 서로의 갈등이 생겨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내리고 이동을 하고요. 중간에 있는 팀원들은 이 스폰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일 때 아이들한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여쭤봤어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라는 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리더들이 타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 조직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가 저한테 좀 알려줘라 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어요. 반대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대체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제명하든가, 그렇죠? 또 하나는 보너스 지급을 정지하든가 페널티를 주는 거죠.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이들한 지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니, 적을 만드는 것보단 친구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회사에 없는 말을 만들고 조직을 와해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우리 회사의 포용력이라는 건 어디까지 다 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되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한국의 리더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회사가 더 빨리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환경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리더들이 안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게 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잘 한다면,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적으로 돌리지 않은 그 친구들은 다시 우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정말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도 없는 명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비즈니스도 하고요, 저 비즈니스도 하고요. 수도 없는 비즈니스, 명함 바꾸기. 여러분, 명함 바꾸는 거 좋아서 명함을 바꾸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했던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지 않자 다시 코로나 이후로 친구가 되겠다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한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지, 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큰 가르침을 그때 당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큰 가르침이지 않나요? 나서 이 비즈니스가 또 진행이 되겠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전체 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죠. 그때 대다수의 많은 조직들은 몸집을 줄이고 내지는 몸을 낮추고 최대한 뭔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저는 사실은 19년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입을 벌어서 이 비전을 뼛속까지 새긴 게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입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 비즈니스야말로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그 팬데믹 시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그 문제를 만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대면하는 사업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회원들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 화상회의를 시작을 하고요.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회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게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한 플랫폼이다. 정말 다른 비즈니스랑은 완전히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얼마입니까? 13주년 이벤트는 정말 제 생에 가장 잊지 못할 가장 감동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팬데믹 상황에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를 취소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 회장님은 이벤트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약해놨던 이벤트에 단 한 명의 회원도 오지 않았지만 회장님 혼자서 그 무대를 오르시는 영상을 전 세계 많은 회원들이 영상을 중계를 했어요. 정말 그때의 그 감동이라는 건 회장님께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이벤트장에, 그 거대한 이벤트장에 그때 혼자 오르셔서 우리는 말뿐인 조직이 아니다. 라이트웨이 정신은 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는 말보다는 행동을 옮기는 그런 조직이다. 그런 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의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맞다. 반드시 내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다른 회사랑은 전혀 다른 플랫폼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했던 것처럼 그날의 이벤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진행하셨던 뿐만인가요? 다토케니 부회장님을 생각하면 속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격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런데 다토케니 부회장님은 우리가 알죠? 흔히 해외 나갈 때 PCR 검사 코를 이렇게 쑤시는 거 있잖아요. PCR 검사를 회장님이 그때 1000회를 넘게 하셨대요. 1000회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아닌지 열만 나도 PCR 한 번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팀원들이 방향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도 끊임없이 나는 회원들을 만난다. 내 건강, 내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며 미팅을 해나가는 그 부회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회장님이 집을 3개월에 한 번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캐리어를 그냥 바꿔서 나오는 형식이래요. 잠은요? 비행기 안에서 주무시는 게 가장 많이 주무신대요. 왜요? 왜? 부회장님이신데요? 우리 같은 사업자도 아닌데요? 회원도 아닌데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이분은 기꺼이 본인의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태도로 이렇게까지 애를 쓴다는 이런 부회장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우리 부회장님께 박수 한번. 제가 예전에 어떤 스피치에서 다토케니 부회장님의 꿈에 관련된 스피치를 듣고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꿈이 있겠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전 10년 동안 꿈꿨던 꿈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저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꿈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의 단계인데요. 다토케니 부회장님의 꿈은 저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리웨이 인터내셔널 전체 국제시장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부회장님이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회장님 한 분의 꿈이 우리 전체 모든 회원의 꿈을 이루는 게 꿈이래요. 어떻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분들과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행동력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조직과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태도가, 임원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회사 그 어떤 제품보다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한국만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에 각기 다른 문제가 있고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과 내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벤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부회장님뿐만 아니죠.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갈등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로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Why? 왜? 굳이 왜 이 비즈니스여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번? 아마 수천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역시 그래도 리웨이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지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고소고발된 여러 가지 협박 전화들을 받습니다. 왜요? 제품이 다 빼앗기고 비즈니스가 엉망이 된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고소하겠다, 자고 일어나면 이 팀에서, 밥 먹고 나면 저 팀에서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제니한테 택배를 하나 보냈는데 이 택배를 수령해야 되는 사람이 제니다. 택배를 수령해서 사인을 해야 되니 반드시 제니가 수령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이 아니죠. 택배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장소에 그 택배가 뭐였냐면 지금 대만의 지사장님이신 케빈이 택배로 온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격리 기간이 한국에서 7일 있어야 됐고요. 본인 나라로 돌아가면 또 7일을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케빈이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한국의 가족들의 건강이 너무 궁금했다.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지냈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 건넸던 그 말이 그래,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리더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매출보다도 그때 한국은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겠다, 만나러 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리더를 중시하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케빈과 그냥 가벼운 인사, 가벼운 안부를 묻는 아주 가벼운 미팅이었어요. 그리고 케빈은 다시 돌아가서 7일 동안 격리를 한 거죠. 이거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느 조직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말대로 이런 행동력을 옮긴다라는 거죠. 전 이거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사의 태도, 이런 우리 CMT들의 이런 마인드, 이게 다른 조직에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우리 위웨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시죠.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케빈이 저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줬던 그 케빈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케빈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가고 있을 때 밤이 깊었다는 건 곧 새벽이 온다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끝도 없는 깜깜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저한테 한 줄기 빛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래 이제 곧 새벽이 오겠구나, 이 정도까지 칠흑 같은 암흑이라면 곧 새벽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붙들고 왔는데요. 오늘 케빈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케빈이 대만에서 결혼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케빈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결혼식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케빈 결혼식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벤트에 스피치 해야 되는 연사라서 이 이벤트를 찾아왔네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케빈의 결혼식에 가서 정말 축하를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이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을 저의 또 다른 가족으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또 다른 친구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임직원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회사에서만 사실은 맛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회사의 조직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쉽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 속에서도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저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지사가 없습니다. 지사만 없나요? 제품도 없습니다. 제품만 없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파이팅하고 이 비즈니스를 견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리웨이이기 때문입니다. 리웨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비천호 그룹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에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꾸 울컥울컥해서 제가 자꾸 박수를 유도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이 과정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 갔던 일본의 이벤트, 통역기까지 메고 갔던 그 이벤트에 7명이었다면 불과 반년도 안 돼서 1000명이 해외로 이벤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장까지 만들었던 그 비즈니스가 코로나 이후, 세관의 여러 가지 문제 이후 완전히 나라까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 없어졌을 때, 제로가 됐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실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많던 조직들이 다 사라지고 제가 다시 이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나왔을 때 처음에는 엄마랑 저랑 둘이었죠. 다시 시작하려고 나와보니까 그래도 이게 배승의 법칙이에요. 4명이 됐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나왔을 때는 4명이었어요. 저랑 엄마랑 오빠랑 동생이랑.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누구도 이게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도 가족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제가 그런 신념이 없었다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임원들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 한 발 뒤에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 어떤 난관이라도, 그 어떤 난제라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제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한 이후로 지금 오늘 국제시장에서 이런 무대에 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글로벌 세계 각국에서 비천호 그룹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몰려와준 팀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준 우리 비천호 그룹원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 힘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해서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 이게 저한테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못했죠. 한국에서 고만고만하게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비즈니스를 동참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르는 조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거야말로 정말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알던 제니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목소리에 힘이 있다. 뭔가 멘트에 확신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오늘 스피치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저의 확신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 하나의 제품으로, 이 플랫폼, 이 리웨이라는 이 아이템으로 전 세계 넘버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조직이라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무슨 종교단체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회사를 추종을 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조직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시장, 각 팀에 내지는 각 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일 순 없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플랫폼으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고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성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알던 제약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더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이런 예우, 이런 존중, 이런 포지션에 있어 봤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타 회사에서도 직급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이게 첫째 아닐까요? 가족도 인정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가족한테도 보여줄 게 없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훌륭한 전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이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회사의 CMT 임원들의 이런 태도,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한 노인이 물레에 찰흙을 올려놓고 물레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운데에 바늘을 하나 꽂아놔요. 옆에 앉아있던 손자에게 물어보죠. 물레가 이 돌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것 같냐고.
그 손자가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바늘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바늘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노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심수관 가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전쟁에 패하고 일본으로 끌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뼈대가 조선인이라는 거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환경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빼앗으려고 꿈 사냥꾼으로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웨이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도전을 원한다면, 우리가 넘버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뒤에, 한 발 뒤에 큰 산처럼 버티고 서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고 서포터할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무엇이 들어올까요? 무엇이 어려움이고 무엇이 난관일까요? 그 난관 따위야 우리가 밟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100년 대계를 잇는 조직에 우리의 조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모든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所以掌声不要停。所以看到了我们简历胖在分享这个过程的时候，是不是有感觉到他想流眼泪？是不是？所以你可以看到说，其实刚才他所分析的，从他第一天在瑞约的时候那个问题，其实到今天这个时刻，他还没有还的，还是每一天在他本身在面对的。为什么呢？因为就是这个国家的严厉，这个国家的敏感。所以 Riway 为了配合 Riway 也只对他一个他本人，所以关于韩国的任何一个事情，都是他目前为止在处理的。所以刚才有听到说他的货被海关拿掉，他还是承担。但是当他过程中他在分享的时候，我们可以看到，他还是充满了能量，充满了希望，给大家听说，其实要成功，你就要面对这所有的难题。今天你要多大的成功，你面对的问题就要更多了。今天我们知道很简单，今天我们讲说，单单1万块新币，可以讲说，分分钟一个朋友都可以没有的。但是他不单只有这个责任来承担这所有的一切，然后可以把韩国这个团队扩大到这么大，真的，我们真的给我们的杰尼帕一个热烈的掌声哈！因为这边我们可以看到说，今天我们在一个国家，真的有可能我们一点点的问题，有可能一点点都不爽，
我们就觉得说，哎，这个我们放下了，我们去别的地方了，我们去别的团队别的县了。但是今天我们可以看到，其实最好的地方就是现在你拥有的地方。所以可以看到说，在瑞月这17年来，其实瑞月从第1年开始到现在目前的17年，老板非常的在乎我们怎样去对待一个领导人。所以从以前，我们只是讲错还是写错这个领导人的一个名字，比如讲我们写 David Yo， 我们放2个 I，DAVIID 的话，我们就完蛋了，马上就被教育了，不是骂，被教育。他就说，其实一个领导人辛辛苦苦在市场面对的问题，整身都脱血，就是说整身伤痕了，辛辛苦苦的把他今天的级别在瑞月得到的，所以这个价值我们不可以把它随随便便去对待这个事情。所以其实从以前，在任何一个地方，我们讲说在印尼就好了，那时候当我跟 MK 打这个市场的时候，什么都不懂，什么都不会，所以有些事情、一些问题，让到这个领导人有可能一点的不快乐，有一点的难题的时候，这个领导人就不接我们的电话，也不给我们知道在哪里。但是他都可以讲说，不能够，不可以有这样的事情发生。就马上就叫我们去打电话，找不到他，不接电话，他又讲说找他的下线，找不到下线，这个不可以，就找那个，找到知道在哪里的时候，我们明天马上就出现在他的面前。所以不单只是一个，如果你们还记得那时候在欧洲，当我们一个领导人叫